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왔죠. 다시 한 번 더 미국장부터 중국장 그리고 한국장까지 빠르게 정리해보는 요점 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는 M7 중심으로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졌었죠. 특히 그동안에는 이 AI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이 AI가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다시금 또 대두가 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 그 영향을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특히 일본이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서는 미국 이 차갑게 식어버린 뉴욕 증시였는데 이제 AI가 대세라더니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덕분에 그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좀 뚝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1.4% 넘게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대장주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그 비를 피하지 못했고요. 그 와중에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만연할 것 같아요. 웃음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올해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흐름을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업 최초로 시가총액이 아마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통기업들 중 최고라고 하는데 진짜 유통 공룡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끈끈한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 굉장히 뜨겁죠. 한국 증시에서. 일단은 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서 원자력부터 핵잠수함 그리고 조선산업까지 아주 통 크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잘 맞잡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한국의 자원 공급망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 좀 지원 많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 이러면서 오늘 조선주도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단 조선주, 그다음에 원전주가 특히 강해요.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 단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시면 뜨거워진 기름값 얘기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돌면서 국제유가가 1.7% 반등을 했고 이 군사적 압박이 좀 계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고 국내 증시에서는 그 관련해서 방산주도 조금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4번 뉴스 역시도 여전히 안개 속인 우크라 상황인데 이 나토 수장이 직접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해요. 하지만 러시아가 평화에는 영 관심 없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즉시 나토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정말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500발을 좀 쏟아부으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또다시 공격하는 바람에 이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리고 긴장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조금 빠르게 살펴봤고요. 우리는 IPO 이슈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IPO의 화랑이다, 홍콩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총 15개 로봇 기업이고요. 마치 좀 너무 촘촘해서 매지가이 같기는 한데 주요한 이슈들부터 좀 보시면 에지북과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있어요. 이 중국 로봇 군다의 상장 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일단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거는 에지봇이죠. 에지봇 그리고 우리도 많이 좀 봤었던 로보트리입니다. 유니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 신청서를 내고 IPO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에지봇과 유니트리뿐만 아니라 정말 레이저 센서를 다루는 기술파부터 물류 시스템을 꽉 잡고 있는 실속파까지 정말 많은 로봇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 증시 상황 좀 빠르게 함께 짚어보시고 중화권 증시 시황까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오늘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장 초반부터 5,300선 상회해주면서 0.7%대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은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부동산 자산 관련해서 특히 삼표시멘트가 어제 이어서 전일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나요? 어제는 상한가 터치,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그 성수동 부지에 그 75층이었나요? 엄청난 건물을 짓겠다라는 공시가 좀 나면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원 개발이라든지 LPG 최근에 좀 급락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세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현대차가 4위권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가 있었어요. 그 지난달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또 동월 중에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으면서 관세 불확실성까지 좀 해소되면서 현대차 오늘 1.9%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까 개장 직후에 양봉 전환했었는데 이 시각 현재도 1% 내외 하락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주라든지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을 좀 딛고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금융주들 아무래도 증시 화랑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금융주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그리고 또 상승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특히 내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은 수급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삼천당제약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다이이치 산큐와 그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더니 이 시각 현재 5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화권 증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해도 1%대, 선전도 2%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 자체는 상해가 0.3%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지만 전일 급등세 보여줬던 기술주들의 약세에 기술주 가창판 50지수가 1%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또 선전이 0.5%대 항생지수까지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그리고 특징주까지는 차이나마켓나우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슈,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도 여러분과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프로그램 비롯한 채널, 글로벌 TV 채널 티빙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승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 아직 추운데 오늘이 입춘이에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추워가지고 오늘이 입춘인 걸 깜빡했는데 시장에는 좀 입춘 같은 봄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한국은 여전히 봄바람이 그쵸? 살랑살랑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중국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좀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오늘 그래도 이제 중국 본토는 강보합이고 또 선전 그리고 홍콩은 좀 약보합권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 어제 사실 시장이 워낙에 급등락이 컸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약간 좀 밀리나 싶었는데 오후장에 확 밀렸다가 다시 오후 끝날 때쯤에 다시 좀 밀어 올리기도 하고 급등락이 좀 커진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홍콩이 그랬거든요. 한번 이슈 보면서 한번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홍콩 시장에서 루머,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제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루머로 판명이 됐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세금 인상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종목들이 장 중반에 많이 밀렸다가 낙폭을 좀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거든요. 좀 루머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실까요? 어제 분위기와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홍콩 테크거든요. 홍콩 지수는 괜찮은데 네. 이게 제가 이게 중국이 이게 IP가 연결이 바로 끊어져서 제가 크게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장대음봉이 두 개가 내려왔죠. 이게 테크가 지금 많이 무너진 건데요. 테크 지수군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신사들이 원래 증치사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데 중국은 내가 납부를 하고 나면 또 증치사를 환급해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6%인데 9%대로 이제 올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3%의 세금 부담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현재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현재 6%를 내고 있는데 네. 통신사들한테도 9%를 부과를 했으면 인터넷 플랫폼한테도 부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어제 발생한 루머인데요. 우선은
거는 뭐 중국에서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았던 내용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테크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재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를 좀 제가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통신사들이 최근에 제가 빠져서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우주 태양광도 그렇고 관련된 왜 통신주들이 빠지나 싶으셨군요. 미국은 굉장히 좋고 네. 뭐 한국은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국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 통신사만 유난히 많이 빠지길래 이게 지수에 비해서도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화면을 함께 보시면 차이나 유니콤 차트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한 번 반등 거의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다음 종목도 차이나 모바일.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차이나텔레콤에서 총 3개의 종목이 전부 다 지금 주가가 똑같이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 형태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뭐가 불확실하면 그냥 주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는 테크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망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텐센트, 알리바바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화면 보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역시나 좀 1% 내외로 텐센트는 조금 더 밀리네요. 2% 조금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 저도 한 6개월 좀 넘게 중국 시장을 보니까 중국 종목들은 좀 이유 없이 빠지진 않고 이렇게 좀 갑자기 훅 빠질 때는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내던가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는 꼭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루머라고 좀 공식 보도는 하긴 했지만 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소문으로 좀 파악을 되는 거죠. 글로벌로 봤을 네. 때 이제 저도 미국장도 보고 이제 그다음 대만, 일본 증시도 같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글로벌 업체들도 물론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건 있지만은 네. 그래도 중요한 거는 EPS가 상향된 종목들은 대부분 바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 체제 자체가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그쵸. 다른 나라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입김이 강한 이제 그 증시에 반영되는 국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해서 중국 네. 증시는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AI 개발에 대한 또 속도도 올리고 있었고 주가 분위기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중국 홍콩 이런 본토에 있는 이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투자 대응 방법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지금 네. 함께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알리바바 지금 주가이거든요. 네. 그나마 지금 빅테크 중에서 그러니까요. 가장 양호한 주가가 알리바바인데 네. 왜냐하면 다른 이제 빅테크들은 지금 반등이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알리바바가 지금 주가가 가장 양호한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만일에 추가로 더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리바바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입장. 아쉽네요. 네, 자, 알리바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 함께 점검해봤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테크주에 대한 셀 오프가 이제 뭐 세금 부과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차이나 오피셜을 좀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 일단 나온 루머고 또 근거 없는 소문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또 저희가 또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는 저희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재미난 뉴스가 나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이제 하영 캐스터가 IPO 대기 중인 중국 로봇 기업들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에 이제 춘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로봇만 200대가 등장하는 아주 신박한 갈라쇼를 좀 펼친다고 합니다. 뭐 인간은 한 명도 안 나오고요. 오로지 로봇만 200대 등장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제 채널에 이제 춘절이 다가오니까 중국의 로봇쇼가 기대된다라고 이제 글을 그러니까요. 코멘트를 달았는데 네. 원래 CES에서 네. 굉장히 중국 로봇들이 재미있는 쇼를 많이 했어요. CES에서. 근데 이게 아틀라스 때문에 모든 게 중국 묻혔군요. 업체들이 묻혀가는 네.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1회당 200억 출연료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로봇에게요? 예, 로봇에게. 그러니까 그 기업이 기업한테 아니고요? 주겠죠, 아무래도. 기업에게. 네. 그래서 아마 5개 업체인가 이제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왜 이 뉴스를 가지고 왔냐 하면 앞서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상장 대기 중인 중국 로봇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당장에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만 하더라도 유니트리 그리고 엣지봇 이런 기업들이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면 또 로봇 기업들에 또 저희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의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상장 예정인 기업들 중에서 혹은 지금 상장 중인 부품업체들 안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차트 함께 보시면 네. 유비테크라는 종목밖에 저희가 없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뭐 부품주는 이제 일부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3월 달에 아마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이 다들 얘기하는 게 로봇이 약간 전기차 초입구 모습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지금 너무 가행 네. 투자를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수익성이 부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은 저 기업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희비가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아마 전부 다 가는 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잘하는 네. 기업과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항상 가장 핫할 때 상장을 하기 때문에 뭐 국내도 그렇지만 저희 신규 상장주 거의 뭐 5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중에 진짜 소수 4, 5% 정도만 랠리가 나오지 그래서 난이도가 아마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좀 지켜본 이후에 좀 투자하는 게 낫겠다. 지금 현재 상장 중인 루비테크에 대해서는 좀 함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SK하이닉스 또 삼성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제 우리 시장의 급등과 함께 이 한국의 반도체 투톱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시총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저희가 NH투자증권의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중국보다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원래는 이제 HBM이 나오기 전에는 뭐 한 2년 차 뭐 기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루빈까지 출시가 되고 나면 거의 2세대가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아마 추격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과거에는 뭐 낸드나 디램 같이 레거시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붙는데 속도가 붙었지만은 현재는 가면 갈수록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국 테크 기업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공급망에 속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자립화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지만 결국에는 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빛을 더 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이 합쳐서 1,600 저기 조가 되거든요. 네. 어제 그러니까 이제 급등 나왔을 때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텐센트가 지금 빠져서 한 1,000조가 좀 안 되고요. 알리바바가 한 500조 정도 되니까 이제 1,5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날짜로 이게 추월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한국이고요. 아마 2027년, 28년 이후에 다음번 사이클. 그때는 올해까지는 한국 반도체를 보시는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까지도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그래요? 랠리가 네. 지속되는 부분이 이제 워낙 디램 가격이 급등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4분기 정도에 가서 좀 슬로우할 거라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어제 급등 나온 이유가 뭐냐면 중국 빅테크들이 저번 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주도 많은데 근데
가격이 빠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더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거의 매주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년까지도 저는 이 호황은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호황은 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나가긴 하지만 중국에 이제 상장은 아직 안 했지만 CXMT라던가 YMTC 같은 기업들이 좀 무섭게 추격하고 있던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YMTC가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낸드 가격의 브레이크는 저는 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낸드는 어려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낸드 적층 HBF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낸드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겠지만은 CSMT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지금 소규모 흑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재고자산 평가가 이제 거죠.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 여전히 아마 수율이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유수에 뭐 HBM이랑 DDR5를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맞아요. 수율이 제가 보기에는 20%도 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전히 이번 사이클은 중국은 크게 걱정하지 말자. 다음번 반도체가 한번 쉬고 다시 랠리가 나올 때 그때 중국 반도체 종목을 보자는 게 저의 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은 약간 좀 뒤로 미뤄두고 2027년까지는 한국 반도체를 보고 그 이후에 중국 반도체를 보자는 네.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그때 아무래도 가서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때쯤 되면 아마 CSMT가 상장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아, YMTC도. 그렇군요. 그러면 아, 이제 네. SMIC를 필두로 해서 세 군데 업체를 다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단은 삼성, SK하이닉스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네. 반도체 사이클 한번 지나간 이후에 다음 사이클에서는 SMIC, YMTC, CXMT 같은 종목들을 중국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다음 사이클에. 다음 사이클 어느 정도 기간은? 보통 이제 네.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는 3년에서 5년이었는데 지금 네. 이번이 최장 기간 지금 한 8년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그러고 난 후에는 이제 반도체가 또 쉬면 끝도 없이 쉬거든요. 한 2, 3년 동안은. 항상 네. 오르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다시 랠리가 나올 때는 중국 네.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2027년 이후라고 보시는 27년 이후에 얼만큼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6개월 뒤도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7년에 가서 보자라는 게 저의 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에 더 나아가서 메가 사이클이다. 좀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을 함께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는 중국 내 기업들을 보는 것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시장 상황 보면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업 이슈들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림 캐스터, 하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 나온 중국 로봇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영 씨는 100m 달리기 최고 기록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16초였던 것 같아요. 좀 초등학교 빨랐어요. 때요? 네. 엄청 빠르신데요? 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잠깐 했었어서 아, 그래서 훈련을 했었는데 하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20 몇 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하영 씨 정도면은 로봇이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 로봇이 그렇게 잘 뛰나요? 엄청 잘 뜁니다. 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바로 잡힐 것 같은데 네. 일단 자세하게 소식 한번 전달을 해드리죠. 중국의 로봇 기업 미러미 테크놀로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참신한데요. 볼트예요, 볼트. 볼트라는 이름에서 딱 오는 뭔가 이거 사람이 저작권 없나요? 떠오르죠? 저작권? 이름 우사인 저작권이요? 볼트 가지고 뭔가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사인 볼트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키 175cm에 75kg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초속 10m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m를 10초에 이제 주파한다는 이야기니까 하영 씨보다도 빠른 거고요. 사실은 대단하네요. 하영 씨가 아니라 웬만한 뭐 올림픽 국가대표보다도 그러니까요. 빠른 수치인 거죠. 이 굉장히 무서운 기록인데 전신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이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샤오펑의 로봇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저장대학교 출신 연구진이 설립한 미러미는요, 그냥 빠른 로봇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 인간의 운동 능력을 넘어서는 슈퍼종 로봇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인간보다 더 센 운동을 잘하는 로봇이 나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로봇들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고 최대한 싸울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또 전기차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 외 예전에 전기차 살 생각이 없다. 나는 좀 불나서 무섭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불나서 무서워가지고 전기차 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불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불이 나도 사실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맞아요. 화재가 너무 빨리 번져가지고. 맞아요. 화재도 빨리 번지고 전기차 손잡이들은 다 전자식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스템 오류가 나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샤오미 전기차 사고 같은 경우에도 불이 빨리 나기도 났지만요. 문이 안 열리다 맞아요. 보니까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자식 도어록을 규제하고요. 기계식 손잡이를 이 설치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1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이제 안전기술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급할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 힘으로 이렇게 팍 억지로라도 열 수 있는 있죠.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전기차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매끈한 차량 디자인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매립식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매립식 손잡이 이제 더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기존 디자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29년도 1월까지는 이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두고요. 중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그냥 등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안전 기술을 주도하는 룰메이커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눈여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시죠. 요거는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서울 강남과 같은 네. 아주 한정된 땅에 수요가 많다라고 할 때 더는 집을 지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는 지을 곳이 없다. 지을 곳이 없다. 네, 더는 없다. 땅을 늘릴 순 없다. 이 옆으로는 안 되니까 그나마 위로. 그쵸, 위로 쭉쭉. 계속해서 그냥 고층 아파트를 쌓아야겠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부품의 수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반도체에 이 미세 공정을 통해서 부품을 차곡차곡 껴넣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미세와 경쟁이 이제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제재로 미세 공정 장비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SMIC가 이 아파트 짓기에 나선 건데요. 반도체를 더 미세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다면 차라리 위로 쌓자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성능을 높이는 3D 적층 그리고 칩렛 기술을 쓰겠다는 거죠. 중국 정부와 이 칭화대 천재들이 다 모여서 일단 팀을 꾸렸고요. 상하이의 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목표는 단 하나. AI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칩을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패키지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되는 소식도 귀추를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나라 기업과도 좀 연관이 있는 소식이라서 들고 왔는데요. 중국의 1위 농기계 기업인 로볼과 HD 건설기계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로볼 부서장이 직접 인천 공장까지 날아와서 현장을 싹 둘러보고 갔고요. 이후에 우리 함께 신형 엔진을 제대로 개발해보자 하면서 구체적인 작전 회의까지도 마쳤다고 하는데요.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 농기계 시장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시장 규모가 약 28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HD 건설기계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로볼과의 파트너십도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요. 현재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흐름 보기 전에 그 댓글 읽어주고 싶어요. 저희 아까 용적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서 구독자분이 네? 아파트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맞아요. 네, 좀 짚어드리면서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사이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은 코스피가 0.8%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간 11시 27분 지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5,53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살펴봤지만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했던 가운데 다시금 이제 또 약보합권으로 돌아섰고 오늘은 반도체가 쉬어가고 원전이라든지 특히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한국 증시였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함께 좀 보시면요. 아무래도 어제죠. 직전 거래일에 3.9% 그러니까 장중한 때 4%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밤에 앞서 좀 짚어봤듯이 미국에서 테크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받아가면서 오늘 그 니케이 지수가 도쿄 거래소 내에서도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긴 하지만 낙폭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수출주죠. 이 토요타 자동차를 필두로 이 자동차 섹터의 반등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어드반테스트단에서 1%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만 지수 어제 1.8%,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에 훌쩍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TSMC 기대감 그리고 이 젠슨왕의 말말말 때문이었는데 이 젠슨왕이 TSMC의 생산량 10년 안에 2배까지 갈 거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해당 뉴스 때문은 아니고 오늘 반도체 섹터에 오히려 가권 지수 내의 반도체 섹터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장 초반과 달리 전약 후각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시각 현재 가권 지수가 0.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화권 증시 이슈가 조금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해 거래소 내에 일단은 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오늘 항생지수 내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나란히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은 중국의 춘절이 다가오죠. AI 마케팅에 6,200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Q1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슈는요. 이 텐센트, 바이두 이 둘의 예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였고요. 디지털 세배톤 전략을 사용해서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오늘 샤오미가 네, 맞아요. 뚫었어요. 아래로 뚫었는데 결국에는 34 홍콩 달러 선을 결국에는 저버리고 2%대 약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때문인가를 좀 찾아봤었는데 원래는 이 포드 자동차 만드는 포드랑 샤오미가 협력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찾아봤는데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샤오미가 포드랑 합작 투자설이 사실이 아니다. 이 원래는 그 조인트 해가지고 미국에서 포드랑 같이 좀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샤오미가 직접적으로 오피셜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슈를 소화를 하면서 이 시각 현재 얼마였었죠? 네, 34 홍콩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 그리고 중화권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용 개수가 뚫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걸 좀 뚫어버렸네요. 아니 샤오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준석 전문가님이 샤오미를 좀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샤오미는 사실 좀 이슈가 호재가 나와도 못 오르고 악재가 나오면 더 떨어지고 시장과는 좀 동떨어지게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제 샤오미가 뭐 안 좋은 기업은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만 좀 받고 있는 건가요? 아마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속상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언론 보도가 샤오미가 전기차가 잘 돼도 이게 전체 매출액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 매출은 가전인가요? 다 가전이랑 핸드폰이잖아요. 세트 업체인 그렇군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10%의 전기차 때문에 밸류를 가전업체가 펄을 30 넘게 받은 거거든요. 네. 아무리 중국 기업이라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던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 여러분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샤오미 제가 주가를 차트를 너무 보여주기 싫은데 일봉으로 보면 너무 처참하니까 네. 저희 좀 주봉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이 네 그래서
이게 세트 업체들이니까 주봉이죠, 예, 샤오미. 이게 네. 일봉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업체들이 디램 가격이 오르면 가장 치명적이고요. 현재 지금 애플도 지금 디램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램 가격이 멈추지 않는 한 아마 주가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좀 반등하면 그때는 좀 상승 모멘텀을 디램 받아갈 가격이 수 빠져야지 되는 빠져면은 거예요. 좀 반등 모멘텀을 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전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이고 왜냐하면 네. 디램 가격이 지금 거의 한 150% 넘게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 가전 제품에 전부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판매가 네. 안 되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훼손이 아마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샤오미 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딛고 있긴 한데 언젠가 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샤오미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 자, 근데 오늘도 태양광 기업을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에 있나요?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우주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태양광 기업들을 비밀리에 아주 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네.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인데요. 그래요? 네. 이유가 뭐냐면 1월 21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머스크가 처음으로 우주 태양광이라는 그랬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하고 했는데 태양광이 우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우회로 들어가는 태양광을 모두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반등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증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을 올해 26년 4월 1일부터 이 폴리실리콘은 아예 없어집니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3% 정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것도 다 전부 다 차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지금 사우디랑 오만에 가서 생산을 파이프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하고 미국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은 26년 4분기나 27년 상반기나 돼야지 나올 것 같고요. 이 태양광 섹터가 지금 국내랑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보시면 OCI 홀딩스가 거의 상한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오늘 상한가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중국만 못 오르네요. 이 네.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미국이랑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게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 파이프라인이 자기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2일 전에 발표한 게 100기가와트에서 자체적으로 이 라인을 구축을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 주가가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혜를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폴리실리콘은 지금 비중국 관련해서 캐파가 가장 큰 곳이 OCI 홀딩스 말레이시아 공장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폴리실리콘부터 해서 셀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 GCL인테크라는 기업이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항상 중국 태양광 얘기할 때 많이 다루는 윤기실리콘이죠. 네. 회사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트리나솔라는 주가가 나쁘지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주 태양광 캐스터님 설명해 주실 때 페브로스카이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미래에 이제 더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을 갈 때는 페브로스카이트 아니면 텐덤셀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텐덤셀은 지금 하나솔루션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누리호의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 업체가 주가가 다른 게 중국 태양광 업체들 보면 주가가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이 우주 태양광 관련된 고부가 가치 이 페브로스카이트나 이쪽 텐덤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 트리나솔라 네.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한국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이 또 급등세 15% 나오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태양광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 금이라던가 석탄 관련주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투자 인사이트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주제는요. 중국의 요즘 핫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 회사들 미팅을 많이 하면 네.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왜요? 효과가 너무 네. 미비하고 아, 그래요? 사람마다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너무 복불복이다 보니까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가 제 동생의 시어머니가 산삼을 캐세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산삼 먹는 걸로 그냥 만족을 그래요? 하고 1년에 있습니다. 한 번 산삼 먹으면 뭐 365일 영양제 먹는 것과 맞먹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래도 산삼으로 그냥 위안을 삼고 지금 먹고 있고요. 근데 그렇군요. 올해는 제가 이제 그 네.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듣기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안 먹으면 또 왠지 불안하고 안 먹으면 또 먹었을 때보다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챙겨 먹긴 하는데 중국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챙겨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을 한 15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막 중국은 워낙 한약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왠지 더 발달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중국 네. 형제들 보면 이제 네. 드시는 거 보면 뭐 많이 뭐 드시죠. 곰 불로초 발가락부터 뭐 시작해서 이런 거. 불로초 그다음에 그렇죠. 녹용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많이 먹고 있죠. 네. 근데 안 저도 먹는 게 없잖아요.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 시베리아산 녹용이 한국은 수입 금지거든요. 지금 시베리아산 중국도 녹용. 이제 금지인데 네. 그거 먹고 제가 너무 효과를 잘 봐서 너무 그립기는 합니다. 네. 그 네. 캐스터님들도 혹시 말씀하시죠.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저는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럼요. 열심히 챙겨 먹는 편인 다들 것 챙겨 같아요. 먹고 있네요. 뭘 가장 네. 많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르기닌. 아르기닌이요. 아르기닌 네. 힘나게 하려고. 체력 네, 맞아요. 저는 루테인 열심히 먹고 아, 있어요. 눈에 최근에 좋은 수술을 루테인. 해가지고. 네. 그 이제 화면을 함께 좀 틀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국 분들이 제가 그 이제 보면 이게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영양제입니다. 1위가 유산균이었네요. 예, 유산균이었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중국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네. 건강한 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이제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 비결이 이제 보이차 같은 거에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죠. 영양이 네. 있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그 태극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공부할 때 아마 화면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저녁에는 저렇게 춤추는 광장에서 그냥 춤을 춰요. 근데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할아버지들이 막 태극권 하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뭐 등록을 안 해도 그냥 나가면 그냥 같이 조인해서 저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도 있는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운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저는 요즘에는 다들 운동을 중요시 여기지만 과거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중국에는 과거부터 저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칼 들고 하는 것도 네네, 태극권의 태극권의 일종이에요?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태극권 했을 때 뭐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니면서 하긴 했지만은 네. 그때도 그냥 이렇게 힐링된다는 느낌, 약간 요가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했거든요. 뭔가 효과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고수들 보면 태극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옛날 네, 홍콩 네. 영화도 보면. 네. 그래서 저것도 저는 차도 있지만은 저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국권 영상을 함께 보여주셨는데 워낙 좀 움직임이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돼가지고 저게 뭐 땀이 나나? 이 운동 효과가 엄청 있나? 땀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코어에 집중되는 그런 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 네. 다리를 보통 이제 두 다리가 다 땅에 그렇구나. 밟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한 네. 다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코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가격한 운동을 해서 땀이 나는 것보다 네. 저렇게 천천히 해서 운동 나는 게 더 그래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저 괜히 달리기 했네요. 이제부터 좀 태극권 같이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운동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중국인 분들께서는 이렇게 태극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특별히 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지 궁금한데 최근에 또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이 좀 있나요? 네.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AI 헬스케어 다룰 때 중국에는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는 저희가 입원이나 병원 갔을 때 부담을 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개인 카드에 담아주면 그걸로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 함께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캐스터님들한테 왜 이걸 물어봤냐면
영양제가 정말 많잖아요. 어떤 맞아요. 분은 막 하루에 20개씩도 드시고 보통은 한 5개에서 7개 정도는 대부분 드시는 것 같아요. 영양제 먹느라 배부르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바이오 회사들 미팅을 해보면 꼭 하나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유산균을 추천을 하세요. 유산균. 장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분들도 1위가 유산균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위가 유산균이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안구 건강. 아무래도 요즘에는 컴퓨터 많이 보니까 그렇죠. 이제 루테인. 루테인을 많이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업이 좀 더 있는데요. 그래도 좀 중국에서 탑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 브랜드인데 이름이군요. 네. 원래는 중국 브랜드가 없었어요. 음. 이제 우리도 예전에 미국이나 호주 여행을 가시면 막 20년 전에 영양제 부모님도 엄청 많이 맞아요, 사왔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호주 가면 영양제 많이 사오고 네. 중국 내에서도 티몰이나 이런 데서 영양제 1위가 대부분 호주 브랜드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에 종목들이 주가가 국내에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지금 중국 브랜드가 3군데가 올라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건데 탕신백원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위스라는 브랜드고, 세 번째는 우리도 알고 있는 뭐 아미는 글로벌로 워낙 잘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인피니투스라고 비상장인데 네. 그 중국 그 아저씨 그림 그려 있는 굴소스 네. 있어요. 저희 집에 아시죠? 있어요. 예. 이금기 굴소스 예, 예. 유명하잖아요. 이 회사에 네. 이제 자회사에 하나가 있고 여기도 지금 현재 IPO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벌라이프. 그러니까 3위랑 5위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 네. 어쨌든 지금은 해외 브랜드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중국 브랜드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 그 아까 보여주신 이 스위스, 호주 이 브랜드는 홍콩 브랜드인가요? 호주 브랜드인가요? 호주 브랜드인데 네. 저기 하나는 스위스 브랜드인데 하나는 이제 호주의 공장이랑 또 브랜드를 그래요?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위, 2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이 지금 M&A를 해서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경영은 하지만은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탕신백원이라고 아까 전에 1위, 그러니까 이거는 티몰이랑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조건 1위예요. 근데 이 회사가 비타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영업을 잘하는 회사고요. 네. 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HN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유산균도 있지만은 프리미엄 분유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그다음에 반려동물 영양제를 런칭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차트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나누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네. 네. 함께 보시면 저희가 탕신백원이라는 이제 종목은 아까 전에 비타민으로 중국에서 1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보시면 이제 좀 오르다가 최근에 좀 흐름이 나머지 세 개 기업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원래는 오프라인이 70%였는데 현재 온라인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실적도 좀 작년에 많이 안 좋았고요. 이게 너무 영업 비용이 이제 판관비를 많이 쓰더라도 매출액이 그만큼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HN 인터내셔널 이라는 종목은 흐름을 보시면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이유가 네. 이제 그 지금 중국 관련해서 뭐 유아 관련해서 둘째부터는 뭐 다 무료로 해주고 또 맞아요. 지원금이나 관련된 그래서 출산율 문제가 네,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교육주도 지금 신고가를 내릴 일을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유아 그 분유인데 중국이 그 프리미엄 그 분유 브랜드는 대부분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게 있고 가장 큰 거는 사료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거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장률이 지금 2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본토가 70%인데 호주에서 매출액이 한 15%, 그다음에 북미, 미국에서도 15%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네, 있는 홍콩에 기업이군요. 상장사였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면서 코드 번호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종목은 종목은 급등했네요. 최근에. 네, 동아아교인데 화면 한 편 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교라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아교가 아교가 뭐지 뭐죠? 했거든요. 당나귀
기를 가지고 만든 이제 제품이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가죽인 거죠. 영양제입니다. 아, 먹는 영양제? 먹는 영양제예요. 당나귀 가죽으로 된 영양제를 예, 예. 먹는 거예요? 당나귀 가죽을 된 이건 건데 과자인데요? 아니 이거를 네. 녹여서 아. 과자를 만들 때도 쓰고 월병 만들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내서 저게 덩어리로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저거를 차로도 마시고 그래서 아교에서는 지금 아니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데 저희 캐스터들 이렇게 한번 얼굴 다 봐주시겠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당나귀기 약간 저도 얼굴 표정이 좀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두 분 표정이 거의 뭐 못 씹은 얼굴 마냥 거의 냄새 표정이 날 것 너무 안 좋은데요? 같아요. 중국의 건강식품을 드시려면 이 정도는 아니 당나귀 귀를 당나귀 왜 먹지? 가죽. 약간 이런. 당나귀 가죽이요. 네. 아 가죽 네, 가죽. 네. 가죽 네. 원재료를 잘못 말했어요. 쓰는데요. 이제 네. 이게 250g 하나가 1,000위안이니까 20만 원이죠. 저렴한 네. 가격은 아닌 거죠. 아니, 근데 몸에 좋은 거예요. 당나귀 네, 가죽이. 그러니까 이제 먹는데 최근에 이게 젊은 친구들이 저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저걸 우려내서 먹었는 이제 마시거나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3대 영양제 중에서 인삼하고 녹용 그다음에 아교입니다. 3대 영양제였어요? 네. 아.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브랜드가 유명하고요. 또 네. 이제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무형문화재로도 이제 지정이 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 저희가 홍삼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근데 정관장이 정관장이 가장 프리미엄을 유명하고.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이 동아아교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놀라요. 아니 그 슈렉의 동키 귀여운 당나귀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약간 이게 그러네요. 최근에 네.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아, 여성들한테 알려지면서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예, 거, 바르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네. 아무래도 차로 세수해도 난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 이제 피부에 좋다니까 우리 또 해봐야죠. 근데 확실하게 MZ 세대답게 저거를 초콜릿에도 넣고 그 아. 월병에도 넣고 활용을 하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동아아교라는 회사가 네. 있고요. 아니, 주가 차트도 궁금한데요. 어, 아까 급등한 거 한번 지금 한번 다시 보여주셨죠? 볼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중국 들어가면 이거 하나 사서 가져오려고. 가격은 어때요? 비싸요? 그러니까 250g 한 개가 네. 1,000위안 가까이니까 20만 원 정도니까. 비싸네요. 근데 저게 250g이면 네. 이제 차로 우려 마시면 1년 내내 마실 수 아,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네. 한국의 홍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아, 분들한테는. 다음에 가면 좀 사오셔가지고 한번 네, 제가 보따리 대리상 역할을 해서. 저희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약간.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강은 베이비인데 네. 맞아요. 이게 종목명이 이게 네. 절강 이거 제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절강 제약이요. 예, 예. 네. 근데 이 회사가 이 종목은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었네요. 네. 절강 제약이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아마 종목명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60057인데 강은배로 제가 다시 칠게요. 네. 네, 코드 절강 번호가. 제약은 준비하신 종목은 아니신가요? 네네네. 네. 제가 이 회사가 아마 괜찮습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양제도 있는데 안과 관련해서 눈에 안대 넣거나 루테인. 눈물 네.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진심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화면을 좀 틀어주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진심형 안과 막 눈에 안대다고 눈이 시리니까 요즘에 그 올리브영에도 가면 저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걸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곧 IPO를 할 건데 네. 우리는 한국에서는 안과는 이제 눈 시력이나 아니면 보통 눈에 질환이 있을 때 가고 안경을 종목명이 맞출 어떻게 때는 된다고 하셨죠? 지금 이제 그 종목명이 맞습니다. 네. 네, 제가 강은배로 제가 중국말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네. 한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60057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요. 600. 절강 COMBA 제약이라고 나오네요. 네. 네네. 600-572. 네. 60057인데요. 네. 이제 이게 그 한국은 저희가 그 안경점 가서 안경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안과를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휴비츠란 종목이 이 눈 검사하는 그 장비를 판매 중국에 나간다 그래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안경점에 깔릴까 하면서 한번 그러게요. 좀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국이랑 조금 다른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이제 함께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이제
종목이 4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얘기 드린 게 60057이라는 종목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종목이 4개인데 보시면 탕신백어랑 HN인터내셔널은 민영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동아아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저는 한국의 정관장만큼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동아아교, 아까 네, 당나귀 아까 가죽. 당나귀 가죽을 네. 활용한 업체고, 그래서 동아아교랑 강은베이는 국유 자본이 들어간 브랜드고, 동아아교 같은 경우는 또 무형자산까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니어랑 딱 여성의 타겟이 너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우선은 HN 인터내셔널이 가장 저렴하고요. 네. 동아아교는 약간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또 동아아교는 이제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배당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수를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 4개 기업을 비교하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네. 이번에 공부하면서 동아아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그럼 먹었습니다. 탑픽 1은 어떤 종목을 보세요? 저는 동아아교랑 HN 인터내셔널 2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나귀 가죽으로 유명한 동아아교 그리고 HB 인터내셔널 관련된 기업은 또 홍콩에 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해외 매출 부문에서도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으로 또 종목들 탑픽까지 함께 추려봤고요. 자,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원자재 시장,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금은 간밤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6%대 급등하면서 간밤에 4,900달러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그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 5,000달러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투자 기관들이 금 가격에 대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했지만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연말 목표치 6,300달러를 제시했고요. 도이치뱅크 역시 기존의 목표치인 6,000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 가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이 이제 금보다 낙폭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밤에 역시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8%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도 있고요. 일단은 거기다가 더해서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쳤습니다. 간밤에 브렌트유가 2%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3일 미국은 아라비아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고요.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란 무장 선박 그룹이 미국 국적 유조선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긴장감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 위치, 회담 주제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럼에도 이란과의 특사 협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요. 이 외교가 우선이긴 하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밝혀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죠. 현재 원자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시장은 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간밤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가격이 그래도 반등세를 주니까 중화권 증시 내에서는 오늘 그래도 산업용 금속이라든지 귀금속주들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별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은 어제 중화권에서 기술주가 강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금속, 산업용 금속 같은 경우에는 테마 지수 자체가 0.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이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죠.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50지수가 1.7%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0.1%대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선전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8%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항생지수 역시도 0.4%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항생거래소에서 확인해 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은행주들의 상승세 속에 오늘 CCB가 0.3%대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여전히 하락불을 켜는 가운데 텐센트가 아까보다 조금 더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3%대 파란불 켜고 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34 홍콩 달러 선을 내준 가운데 오늘장 마감 기준으로도 33 홍콩 달러일지 34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증시 지수와 함께 빠르게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가운데 반도체주들의 일단은 반도체 투톱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에 힘입어 0.5%대. 니케이 지수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면서 0.6%대 파란불 켜고 있고요. 각권 지수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코인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원자재 시장만큼이나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약 15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16%대 하락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때 비하면은 40%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실시간 차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시각 현재 75,000 달러를 좀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각 현재는 빗썸 기준으로는 1.6%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린란드 위협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 국면 같은 이런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탈출 러시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 역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황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항생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만큼 ETF에 혹시 인버스가 올라와 있지는 않겠죠? 인버스도 지금 말씀을 해주신 홍콩 지수 관련한 인버스 상품은 그래도 상승률 상위권에 지금 이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토 장세가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본토 대형주 위주로 조금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솔 차이나 태양광 CSI 합성형 상품이 오늘 시장에서 1.8%대 정도 올라주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 합성형 상품도 1.6%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뒤를 잇고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형 상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성형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키움 차이나 내수소비탑 CSI 상품이 오늘 시장에서 1.3%대 정도 올라주면서 가장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흐름이 좋았던 내수 관련된 상품이죠. 키움 차이나 내수소비탑 CSI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일단은 한 주간 수익률은 1%대 수준입니다. 1년 수익률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수익률이 3%대로 아직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봐 주셔야겠습니다. 구성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 알리바바의 비중이 일단은 10%대로 가장 높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선방하고 있는 양조주죠. 이 귀주모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투안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9%대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디그룹과 샤오미 그리고 오량액 등 중국 시장에서 정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내수 관련된 대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봐 주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팜마트라든지 얌차이나와 같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수익률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술주들이 좀 밀려서 그런지 심천이 좀 1% 내외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홍콩과 상해 본토는 좀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가운데 오늘 그래도 그동안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런지 원자재 관련주들, 금속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화면 함께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워낙 가대 낙폭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비철금속 이제 광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6%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강자원 전부 다 이제 뭐 구리 이런 채굴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네. 오강자원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관련된 종목도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 작은 강어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 나눴던 이 종목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당분간은 막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좀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 중에서 석탄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석탄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힌트를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 내에서 보시면
뭐 원전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 설치량에서 보시면 석탄이 한 30%, 그다음 태양광이 한 30%, 그다음 풍력이 한 15%, 그다음에 원전이 아마 한 2%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발전량은 석탄이 50%가 넘어가요. 그만큼 아직도 비중이 높네요. 작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15차 5개년에서 석탄 감축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눠진 거고요. 그다음 석탄이 수소 관련된 섹터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녹일 때 나온 부산물이 이제 수소 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섬서흥묘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다음 종목 보시면 영광그룹이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8%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종목도 알콜 오스트레일리아는 종목인데 지금 앞에서 얘기드린 영광그룹하고 저기 양콜 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네. 경우는 호주에 이 석탄 그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 강산을.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종목명도 뭐 오스트레일리아네요. 네, 그래서 세 개 종목을 저희가 석탄주를 중국이 좀 투자하기는 그렇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거는 아,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철강주 섹터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석탄 가격 상승과 함께 석탄 종목들 올라가면은 또 철강주에 대한 관심도 투자 팁으로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